우르슬라 에릭슨과 사비나 에릭슨은 1967년 11월 3일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자란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들은 오빠와 언니가 있었고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33세가 됐을 때 우르슬라는 미국으로 이사를 갔고 사비나는 남편과 두 아이들과 함께 아일랜드에서 살았습니다. 참고로 에릭슨 쌍둥이 자매를 포함해 가족 누구에게도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쌍둥이는 여행을 하기 위해 2008년 5월에 영국에 오게 됐습니다. 우르슬라는 사비나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서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르슬라가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사비나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고 쌍둥이 자매는 몰래 식구들을 남겨둔 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페리를 타고 영국 리버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영국에 도착한 시간은 5월 17일 토요일 오전 8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의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이유는 사비나의 아이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버풀 경찰은 사비나가 전날 밤 남편과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녀의 요청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해 아일랜드 경찰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녀는 아일랜드에서 신고하지 않고 영국에서 일을 진행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사비나와 우르슬라는 런던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쌍둥이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정차하지 않는 곳이지만 고속도로 주유소에 버스를 멈추게 됐습니다. 당시 버스 운전기사는 쌍둥이들이 매우 불편하고 불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쌍둥이들이 가방을 꼭 끌어안고 손에서 놓지 않는 점이 이상해 보여 가방을 수색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방 속에 불법적인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는 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에 버스에 재탑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대로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유소 직원은 즉시 쌍둥이를 신고했는데 현장에 온 경찰관들이 그들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수였습니다. 쌍둥이는 이동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휴게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중앙 차선을 걷기 시작했고 교통에 혼란이 생기다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교통기관 경찰관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를 막아섰고 상황은 진정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들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르슬라가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달려오는 트럭을 향해 달렸고 트럭 측면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사비나도 우르슬라처럼 갑자기 도로로 달려나가더니 마주 오고 있던 승용차의 보닛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우르슬라는 트럭의 다리를 짓눌러 움직일 수 없었고 사비나는 의식을 잃은 채 15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둘 다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오게 됐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우르슬라는 자신을 치료해주는 대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침을 뱉고 손으로 핥히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르슬라는 그들을 향해 당신들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들이 진짜 구급대원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비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장기를 떼어 갈 거라고 소리 지르며 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려는 경찰에게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도움을 주려는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도망갈 곳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붙잡히게 됐습니다. 쌍둥이의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고려하여 그들이 불법 약물을 사용했을 것이라 의심됐습니다. 경찰은 그녀들의 소지품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 보게 됐는데 많은 수의 부서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쌍둥이 자매는 앰뷸런스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비나는 금방 차분해지고 정상이 된 것처럼 보였고 5시간 후에 병원에서 퇴원하며 경찰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때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법정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경찰에 의해 구금된 것이 하루를 복역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비나에 대해서 어떠한 심리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법원을 떠나면서 사비나는 경찰이 준 투명한 비닐봉투에 그녀의 소지품을 넣고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고 병원에 있는 우르슬라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오후 7시에 2명의 남성이 사비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54세의 글렌이라는 남성입니다. 그는 자영업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구급대원이자 전직 영국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피터 몰로이라는 남성입니다. 세 사람은 같이 대화를 했고 사비나는 다정하게 개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절해 보였던 사비나는 어쩐지 긴장한 것처럼 보였고 피터는 걱정했습니다. 사비나는 이들에게 근처에 있는 호텔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글렌은 사비나가 안타깝게 보여 길을 알려주는 대신 본인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비나는 입원한 자매를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사이는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명이 모두 글렌의 집에 와서 술을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비나는 계속 창문 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기 전에 피터는 집으로 돌아갔고 사비나는 그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다음날 오후 7시 40분경 글렌은 약간의 음식을 만들고 잠시 이웃인 프랭크를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1분 후 그는 피를 흘리며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고 프랭크에게 사비나가 자신을 찔렀다고 말한 후 땅에 쓰러졌고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프랭크에게 한 말은 자기 대신 개를 돌봐달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프랭크가 즉시 글렌의 집으로 갔고 사비나가 도망치는 것을 목격한 후 바로 신고했습니다. 사비나는 CCTV에 촬영됐습니다. 그녀는 망치를 들고 집을 뛰쳐나갔고 그걸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녀를 보고 그것을 제지하고 있었는데 사비나는 주머니에서 기와를 꺼내 그의 머리를 때려 기절시켰습니다. 어째서 그녀가 이걸 갖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추격했는데 그녀는 육교에서 뛰었습니다. 두 다리와 두개골이 부러지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비나는 대학병원에서 회복 중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11일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하면서 구금됐습니다. 우르슬라도 같은 달에 퇴원을 했고 그녀는 스웨덴에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우르슬라는 어떤 기소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스웨덴에서 사비나의 의료 기록을 입수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재판은 1년 뒤인 2009년 9월에 시작됐습니다. 사비나는 글렌의 목숨을 뺏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고속도로에서 차를 향해 뛰어들었던 영상들은 법정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형식으로도 재생되거나 증거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중에는 정신이 돌아왔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변호사가 주장했고 이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희귀한 가능성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정신병으로 한쪽 사람은 우세하고 지배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정신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비나는 오히려 우르슬라에 의한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사비나는 환청으로 고통받아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사비나는 정신감정을 받게 됐는데 급성 다형성 망상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상이나 지각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통 급작스럽게 발병하며 증상 자체는 빨리 해소가 되는데 재발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정신병이 인정되면서 판사는 사비나의 행동에 대해 낮은 수준의 과실밖에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사가 선고할 때 했던 말을 요약하자면 이 선고는 고인의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하게 보일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인이 정신질환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낮고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공정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렇게 사비나는 5년형을 선고받았고 선고 전에 이미 439일을 구금 상태로 보냈기 때문에 2011년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사비나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경찰의 무능한 집행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녀들에게서 정신병이 발병했을까요? 그리고 이건 언제부터 발병했었던 것일까요? 우르슬라가 사비나를 만나기 위해 아일랜드에 왔을 때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녀의 아이들이 남편에 의해 위험했던 건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